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직장인으로 뽑았는데 서서히 인방인이 되고 있군요. 여러분들의 뻔뻔함 여기까지 늘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 있어하는 세금 시리즈 중에 첫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매년 3월 달에 하는 게 있죠.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금액을 딱 보니까 옆에는 좋은 거예요? 연말정산 환급 안 받았어요? 그냥 받긴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했습니다. 저런 거만한 모습 한번 세금을 세게 한번 내게 되면은 그때 이 영상을 아마 다시 찾아보게 될 겁니다. 뭐 더 내는 것도 있어요? 있죠? 많아요. 거기 마이너스가 찍히면 환급 나오고 플러스가 찍히면 세금 더 내잖아요. 처음에 제가 회사 갔을 때 그거 거꾸로 본 애가 있었어요. 아싸 플러스 300 뭐 이러면서 세금 했더니 그거 내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있었습니다. 플러스 나오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성과급을 크게 받았어. 그러면 갑자기 플러스가 크게 찍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증권사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월급에서 기본급 빼고 나머지 상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알아서 차감해서 세금을 내주는데 그렇게 많이 깎으면 저는 월급으로 뭘 먹고 삽니까? 월급이 반이 날라갔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회계 담당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장님 작년에 받으셨던 성과급 취소하면은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때 바로 잘 돌아가셨던 진짜 있었어 진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고 도대체 뭘 해야 깎이고 사실 어디서 다 주소는 들어봤는데 너무 파편적이고 이게 원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한 거 일단 다 갖다 넣고 보죠. 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로 여러분들 세금이 깎여지는지 아니면 세금이 더 내야지는지 기초적인 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딱 필요한 강의인데요. 진짜. 동동이에게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세금 환급해 줬는데도 얘가 딸따름한 것이 원래 주는가 보구만 요딴 생각을 하고 있길래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이해도를 조금 높여줘서 내년 연말정산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세금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가벼운 얘기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벤저민 프랭클린 아닙니까? 오, 벤자민 프랭클린 맞습니다. 슈카월드 뭐 자료조사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알게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 뭐 하던 사람입니까? 미국 2대인가 3대 대통령이요. 문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대통령 아닌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팍! 번개? 다이너마이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못 배웠어요? 다시 한번 원모 타임. 낚시! 정답! 낚시! 연날리기. 그리고 연날리기, 그 번개 치는 거 이게 전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 연에다가 그 우리 치면 전기줄 달아갖고 폭풍을 칠 때 아들하고 나가서 아들아 잘 봐줘 그렇게 날려갖고 바지직 전개 칠 때 그게 씩 타고 와서 팍 터지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피레침? 그래 피레침. 아 나 답답하네 진짜.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내는 게 좋다? 이거 썸네일로 하세요. 네, 동동이가 세금 뺄 수 있으면 빼라 그랬죠 지금? 군대랑 세금은 뺄 수 있으면 빼라.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덱스? Death and taxes.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예니까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광해 보셨습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나와서 했던 여기다 김부치가 나온 거 이렇게 이병헌이 신하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광해가 이렇게 얘기해요.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이게 차별이요. 정답! 맹구. 그게 뭘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광해가. 세금 제도를 바꾸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나온 세금이 뭡니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 어떤 세금입니까? 뭘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조선 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게 우리가 공납이라 그러죠. 너는 조기 10마리, 자네는 전복 5개, 옆에 있는 녹용 3개, 여우 가죽 10개 뭐 이런 식으로 관아에 필요했던 세금을 현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사꾼한테 잉어 3마리 뭐 이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잡아 그걸. 백성들이 보통 이런 공납을 할 때 문헌에 따르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업자를 꼈어요. 그 업자들한테 잉어 10마리가 물자가 떨어졌다, 세금 공납이 나왔다, 내가 쌀 이만큼을 줄 테니까 나 대신에 잉어 10마리 구해서 좀 세금을 내더라. 이걸 방납업자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가운데 누가 끼면 비용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현물 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구하는 것도 어렵고 가격이 비싸서. 예를 들면 영화 광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오라, 살아야 한다 하면서 들고 뛰잖아 이거. 훅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독 대신 먹어갖고. 근데 결국에 죽어서 광해가 이렇게 나와서 그 자식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영화 광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대동법에 관련된 내용이 영화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사울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는데 농사꾼에게 전복을 바치라 하여 돈을 빌려서 전복을 바쳤는데 너무 이자율이 고리여서 결국에 땅을 빼앗기고 아버지도 억울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종이 되고 저는 여기에 팔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꾼인 아버지한테 공납으로 전복을 달라고 해서 그걸 비싼 돈 주고 했다가 결국에는 집안이 풍지박산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공납이 어려웠고 조세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영화 광해에 깔려 있죠. 대동법이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꼬장꼬장한 수염 기른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준아.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반대했을까? 자기들이 세금 더 내야 되니까? 그거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세금은 땅에도 걷었지만 사람 머릿수대로 걸었잖아요. 근데 이 대동법은 땅의 넓이에 따라서 쌀로만, 공납 말고 쌀로만 받자고 하는 게 대동법인데 땅의 넓이에 따라서 내니까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땅 넓은 사람들이, 지주들이 불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하들이 지주들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클 텐데 그들 또한 백성인데 어찌 차별을 두겠습니까? 그럼 결국 대동법 하는 거예요? 실행했죠. 대동법이 되면서 또 경제적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상 상품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현물로 갖다 줘야 됐잖아. 근데 이제 쌀로만 갖다 주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통하던 이런 화폐 그걸로 세금을 내도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금 얘기를 해봤으니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야 될 텐데요. 제 연말정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좀 짭짤하셨습니까? 둘 다 환급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환급 받은 건 얼마나 돈을 안 썼으면. 그 반대인 것 같은데? 네가 얼마나 썼으면 그거를 돌려줬겠어. 지출이 많을수록 많이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 결론부터 얘기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여러분들이 쓴 거 빼고 남은 거에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금이 적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뭐 많이 썼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큰일이다. 오늘의 강의가 대단히 험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뜻이 뭡니까? 뭘 정산해요? 쓴 돈과 번 번 돈. 돈, 쓴 돈. 그런 걸 정산합니다. 근데 왜 정산을 합니까? 그냥 세금 한 번에 내면 될 텐데 뭘 플러스 마이너스를 환급받고 더 내고가 왜 있어요? 미리 세금을 내가 너무 많이 내서. 여러분들은 미리 내서 그래요.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 그대로 안 받잖아요. 국민연금 떼고 무슨 소득세 떼고 뭐 떼고 다 뗀 다음에 이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을 미리 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원천 징수를 해간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랑 나랑 소득도 다를 수 있고 지출도 다를 수 있고 씀씀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얘랑 나랑 먼저 낼 때는 똑같이 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 세금을 뗄 때 여러분들의 그달마다 가계부 보듯이 얘는 뭐 했고 얘는 뭐 했고 그걸 다 고려한 다음에 세금을 떼지 않아요. 간이세액표라 그래서 대충 퍼센트가 있어요. 한 요 정도 급여를 번 사람은 요 정도 떼고 평균적인 퍼센트로 다 원천 진술해서 세금을 걷어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먼저 걷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있어요. 정부는 지금 돈 써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 나중에 돈 안 낼까 봐. 미리 떼가기. 그쵸. 나중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눕는 사람들이 돈 생겨요. 없어! 받을 때 떼가줘야 이것들이 군말 없이 하는 거지. 다 쓴 다음에 내라 그러면 갑자기 1,000만 원을 세금을 내라고요? 그리고 먼저 떼야 탈세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떼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의 평균적인 걸 떼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세금이 나한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적절하게 냈냐는 거를 그 표준세액이라는 거하고 내가 낸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익만큼을 정산하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간단하죠?
원천징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기 전에 미리 떼는 겁니다. 원징을 떼는데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떼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원천징수 세율 뭐가 있습니까? 프리랜서를 했다. 얼마 떼요? 3.3% 떼요.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3% 떼는데 그 10% 지방세까지 해서 3.3% 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말에 노가다 같은 걸 했어. 1일 근로를 했어. 몇 프로 뗍니까? 6.6% 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급여 소득자들이잖아요. 급여 소득자들은 얼마를 뗍니까? 15? 2.5?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떼 가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떼 가게 되죠. 근데 연말 정산을 하실 때 보면은 모두가 다 하진 않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주로 직장인들이에요. 주로 고정적인 급여 소득자들이 이때 합니다. 한 명 한 명 비교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연말 정산을 합니까? 안 하죠. 이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때 합니다. 대부분의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은 5월에 다 같이 정산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너무 많잖아. 5월에 직장인만 3천만 명이야. 서버 터져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그때 가서 하면은 못 돌아가니까 고정적인 급여 소득자들은 1월에 연말 정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연말 정산의 주체는 누가 해주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기업이 해주죠. 딸깍딸깍 한 다음에 서로 갖다 주면은 기업에서 해주잖아요. 또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가 열리면서 PDF 파일 몇 번 올리면은 알아서 되는 굉장히 쉽게 바뀌었죠. 예전엔 장난 아니었습니다. 서류 이만큼 떼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붙이는 순서도 있었어요. 맨 아래 뭐 붙이시고요, 그 위에 뭐 붙이시고요, 딱풀로. 그럼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사람별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지 그 연말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소득세율 여러분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중간? 아, 근데 또 이분이랑 저랑 또 다르니까. 자,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율 과세 표준을 보면 10억 이상 번다. 최고 세율을 받고 싶다. 45%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은. 뒤에 알파를 벌기 때문에 대충 50% 이상, 55% 막 이렇게 세금 냅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5억 초과 3억에서 5억. 요 구간의 세율은 40%입니다. 아니 뭐 도둑놈들 아니야. 뭘 도둑놈이야. 야, 이 정도 벌면 돼. 게다가 내 돈 5억에 40%가 세금이 2억 이 뜻이 아니에요. 3억에서 5억 구간만 4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0에서 2,500이 있다. 이 구간은 예를 들면 A%잖아요. 여기는 A% 세금 내서 끝난 거야. 1억에서 3억 구간은 예를 들면 뭐 30%다. 그럼 1억에서 3억은 30 내서 끝난 거예요. 3억에서 5억 구간 2억만 40%니까 8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구간별로. 2억 9,900만 원과 3억 100만 원이 세율이 갑자기 확 달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연봉 1억 정도로 하겠습니다. 1억! 네. 1억 봅시다.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세율 35%.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부터 1,400만 원. 여기 세율이 있긴 한데 6%인데 여기 세액 공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안 낸다고 보면 되고 1,400에서 5,000 많이 속하죠. 이 구간이 15%. 5,000에서 8,800. 관심 있죠? 이 구간이 24%. 확확 뛰죠. 여러분이 여기 어디 있다고 내가 번 거 전체 24%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누적이에요. 내가 번 거 중에 1,400만 원은 6%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 5,500은 한 3,600 되죠. 거기는 요 15%를 끝이에요. 이거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 더한 거, 여기 더한 거, 여기 더한 거. 이 사람들이 5천이랑 5,001만 원이랑 완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돈을 100억 번 사람도 5천만 원까지는 요 위에 세율을 냅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있는 거지 내가 번 돈의 전체를 저 세율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번 돈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가 특정이 돼야 돼요? 내가 번 소득이 먼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소득을 어떻게 특정해요? 그래, 월급도 있고 이런저런 여기 우리가 말하는 건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이 특정이 돼요. 다만 자영업자에는 비용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번 소득 중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소득공제라 그래요. 아예 내 소득에서 빼주는 거야, 세율 곱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에서 세율 곱하기 세금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나온 세금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세액공제? 세액공제라 그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같은 금액이면 당연히 이게 좋죠. 예를 들면 나는 소득이 5천이야. 10%야. 세금이 500 나왔죠. 근데 세액공제가 100이면 500에서 100을 빼줘. 400이니까 개꿀이죠.
소득공제 100이면 5천이 아니라 4,900이잖아요. 그래서 10%니까 이게 490 나온다고. 세액공제 어떻게 받아요? 그 이제 세액공제가 조금 더 쏠쏠해 보이죠. 다만 또 소득공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누가 많이 받고 싶어요? 많이 버는 사람. 그쵸. 많이 번 사람이 받고 싶어요. 왜냐? 같은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10%의 세율인 사람은 세금이 100밖에 안 줍니다. 1000 곱하기 10이니까 깎아준 게. 근데 45%의 세율이 있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소득공제 1000을 받으면 얼마가 깎여요? 450이 깎이죠. 이해가 됐어요? 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돈 많은 자산가들이 가끔 막 벤처기업 투자하려고 스타트업 투자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정답 슈카. 스타트업 투자 가면은 자산가들 많이 앉아있고 그래요. 왜냐면 그건 소득공제여서 그렇습니다. 다 꿰매가 있었네요.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줘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가 있는 곳에는 주로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관심 있는 건 일단 내 세금에서 바로바로 빼주는 세율 곱하기 난 다음에 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 곱하기 세율이 세금인데 소득공제에서 뭘 뺄 거냐, 그리고 이 세액공제에서 못 뺄 거냐, 다 합쳐서 나온 게 내 최종 세금이 되는 거죠. 오, 이해가 쏙쏙. 그래서 소득공제 챙겨라, 세액공제 챙겨라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어쨌건 빼주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는 다 빼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데 이런 차이는 있다. 쉽죠? 여기까지?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소득공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양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자녀. 소득공제를 먼저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